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년여 만에 러시아의 우주기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우주개발 기술 분야 협력을 서로 언급하면서 경제 분야와 군사 분야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년 5개월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주기지로 안내하자 김 위원장은 최신 안가라 로켓 조립 시험동과 소유즈2 우주로켓 발사 시설 등을 보면서 러시아의 첨단 우주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 협력과 한반도 문제 등 많은 분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Нам, конечно, нужно поговорить по вопроса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о вопросам гуманитарного характера, по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е. Вопросов у нас много.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я очень рад вас видеть. Благодарю за то, что вы приняли приглашение и приехали в Россию. 김 위원장은 우주 분야 협력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주 강국의 현 주소와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그런 패권주의 세력에 맞서서 자기 주권적 권리와 또 안전 이익과 이걸 수호하기 위해서 정의의 위협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시정일관 러시아 정부 당신께서 취하시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반절 다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확언하는 바입니다. 두 사람은 이어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했고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크렘린 궁측은 두 정상의 무기 거래 논의 여부 등에 대해 이웃 국가로서 공개되거나 발표돼서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회담 후 만찬에서도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군사협력 등에 대해 견해를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나는 푸틴 동지와 조선반도와 유럽의 정치 군사 정세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했으며 주권적 권리와 안전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략적 수적 협동과 지지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 나갈 때 대하여 만족한 견해 일치를 보았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두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 그리고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식량과 에너지 지원, 또 위성 기술 등 전략 무기 개발에 필요한 첨단 기술 이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허모입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한일 북핵 수석 대표들은 13일 3자 유선 협의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한이 북러 정상회담 직전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에 주목하면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삼국 수석 대표는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러 정상회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고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루어진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 합의에 따라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날 북러 정상회담 1시간 전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훈련을 함께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엄중히 바라봐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한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1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매일경제 주최 세계 지식포럼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연합훈련 움직임과 관련해 공격 생각이 없다면 왜 당장 훈련을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이 같은 잠재력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처럼 쇠퇴하는 세력은 세계에 혼란을 주고 북한처럼 고립주의적인 군사 세력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또 일본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한국 방어는 어려워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만약 타이완이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장악된다면 한국은 더 힘든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전쟁을 예방하는 것은 세계 경제, 외교적 안정성에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4년여 만에 이루어진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불황아들의 회담으로 규정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선과 회담 결과 등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김정은과 푸틴이 러시아 극동의 우주기지에서 만나 군사를 포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번 회담은 양국의 상호 필요에 의해 성사된 극히 드문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더 많은 탄약과 무기가 필요하고 김정은은 체제 보장을 위해 발전된 군사기술을 비롯해 식량과 연료가 절실하다며 이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감내하고라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서방의 왕따인 두 사람은 서로를 지지하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했다면서 팬데믹 이후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식량난에 처한 김정은 입장에서 러시아는 생명선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러시아 침략 전쟁에 대한 김정은의 지지는 놀랍지 않다면서 이미 산적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들 불황아 입장에서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적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김정은은 안보 차원에서 군사위성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러시아가 만약 이 같은 기술을 넘겨줄 경우 이는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김정은과 푸틴이 갑작스러운 우정을 과시해 서방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두 독재자들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겨냥해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이른바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진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감안할 때 잠수함 개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루스에 기고한 글에서 잠수함으로 해상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해상 억지력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의 잠수함 건조 능력이 제한된 만큼 로미오급 잠수함 전체를 개조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또 실제로 모두를 개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척당 개조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면서 북한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미사일 능력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북한은 보유한 로미오급 잠수함 최대 19척 모두를 개조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능력이 탄도미사일 80기와 순항미사일 120기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